왕초보 클라우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 서버와 클라우드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찍었었는데 분량이 너무 늘어지고 약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퀴즈인데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리소스를 인터넷에 연결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인터넷의 형태, 정답은 3번 아이아스였죠. 요거 제가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울티마라고 하는 고전 게임,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에요. 84년 정도에 나온 게임인데요. 요즘에 게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게임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조연 캐릭터예요. 반지의 제왕의 레골라스에 해당하는 캐릭터입니다. 자세한 거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중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가능하다. 2번 불필요한 서버는 우동마켓 같은 중고 마켓에 팔 수 있다. 3번 대충 써도 물리 대충이 키워드예요. 대충. 여러분 이런 거 아시잖아요. 물리 서버보다 항상 저렴하다. 4번 데이터의 내구성과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과연 이 중에 어떤 게 답일까요? 내용은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으면 알 수 있겠죠. 지난 강의 요약을 해드리면은 아이아스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다. 요거는 CPU, 메모리, 요거는 하드디스크, SSD, 요거는 인터넷이다, 네트워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용산에 또 PC 얘기 나왔는데요.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PC의 수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용산에 PC를 구매를 하겠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 이후에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운영체제를 설치하는데 그거는 소프트웨어 얘기고요. 그 전에 물리적으로 장소 관리해야 됩니다. 온도, 습도 관리해야 되고 전기, 그리고 땅값도 들겠죠. 평당 얼마, 엄청 비싸죠 우리나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 비용도 듭니다. 인터넷 적게 잡아도 한 달에 3만원은 들겠죠. 30K per month 이 정도는 들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관리하는 거 누가 해줘요? 누군가 사람이 해줘야 될 겁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수명이 있어요. 길면 2년, 2년 지나면 교체 혹은 폐기를 해야 되죠. PC를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는 거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고요. 또 중간중간에 망가지거나 AS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문제가 되죠. 데이터가 망가졌을 경우에 AS도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자전거 있던 걸 팔아버렸어요. 이유는 그냥 같이 집에 있는 가족분이 타지도 않고 공간만 낭비한다고 해서 팔았는데 1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저는 자전거를 안 타고 최근에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성남 지역에 있는 모 브랜드를 전기 자전거인데 굉장히 좋아요. 이걸 탈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됐으면 난 자전거는 사줬죠? 근데 그렇다고 자전거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임대해서 쓰는데 클라우드랑 비슷한 겁니다. 일종의 서비스, 바이크 애저 서비스, 바스 이런 말 없습니다. 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에요. 공간을 절약하게 됐고요. 유지보수 안 해도 됩니다. 단점은요. 자전거가 사라졌어요.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이게 저렴할까?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요거는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어쩌다가 아마 근데 저렴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많이 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 종일 자전거만 타시는 분이 이걸 탄다면 금방 끝나는 거죠. 10분당 1,500원인데 이게 아니지 15분에 1,000원인데 분 1,000원인데요.
하여튼 많이 비쌉니다. 하루 종일 타면은 그냥 자전거 한 대 값은 금방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타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실제 클라우드도 아마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 가격 비교를 해볼 텐데요. 가격이 다 나오는 그런 사이트에서 서버 견적을 한번 내보고요. 비슷한 사양의 클라우드 견적을 내보겠습니다. AWS에서 제공해주는 심플 만슬리 칼큘레이터 이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보겠고요. 그냥 무작정 쓰는 경우와 잘못 사용하는 거, 거꾸로 했네요. 잘 사용할 때와 잘못 사용할 때 돈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열고요. 미리 지난 시간에는 이거 다 했었는데 너무 귀찮아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직접 다 제가 미리 맞췄어요. 보시면은 여기 CPU 38만원, 메인보드, CPU 끼워야 되죠.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카드는 게임 안 할 거니까 치우고 하나 사고 싶다. 그쵸? SSD 하나, 그리고 케이스와 파워까지 넣으면 단순히 저렴하게 컴퓨터 한 대가 조립이 됩니다. 가격은 두구두구두구두구 66만원이 되네요. 사실 이 가격이 크게 뭐 엄청나게 되진 않습니다. 이 가격 60만원, 70만원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 전기세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들겠죠. 그리고 인터넷 또 한 달에 한 3만원 들 겁니다. 내가 이 PC를 2년 정도 쓴다고 할 때 대략적으로 9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간다. 월 9만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물리 서버를 임대해주는 서버가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회사인데요. 브랜드는 보이지만 제가 직접 언급은 안 할게요. 대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회사의 경우에 서버 월 임대료가 75,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인텔 CPU에 메모리 8기가, SSD 240기가, 하드디스크 1테라 이렇게 해서 월 75,000원이죠. 자, 한번 클라우드 과연 싸다고 하던데 진짠가? 제가 똑같은 사양을 대충 맞췄어요. 이게 이제 M4, 이게 이제 아마존 심플 만슬리 칼큘레이터고요. 리눅스를 쓰고요. 서버니까 서버는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윈도우를 쓸 수도 있는데 리눅스를 씁니다. 그 경우에 CPU 2개, 이게 이제 이쪽이 CPU, 여기가 메모리죠. CPU 2개 메모리 8기가인 거 찾아서 이 M4 라지라는 거 많이 쓰거든요. 이거 닫아볼게요. 요거 쓰고 하드디스크 250 SSD로 256기가를 넣고 네트워크 비용도 발생을 하는데 대략 한 달에 300기가 정도, 바깥으로 나가는 거 300기가, 들어오는 거 100기가, 이렇게 해서 한 400기가 쓴다 라고 할 때 한 달 요금이 무려 150달러예요. 셋 중에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어때요? 무조건 싸지 않아요. 똑같은 사양으로 쓰면은 많이 비싸요. 호스팅 업체들이 클라우드 고객들을 이 서버로 되돌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거예요. 클라우드 엄청 비싸,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건 잘못 쓰는 경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사실 스타트업이었잖아요. 스타트업이면 처음에 좋은 서버를 쓸 리가 없습니다. 원래는 다달이 바꿀 수가 있는데 제일 싼 걸로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제일 싼 걸로 시작하면 요금이 아이고 더 비싸졌네요. T3 마이크로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저렴하고 기본적인 건데요. T3 마이크로 이걸로 하면 71달러가 돼버렸죠. 많이 줄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평균을 내기 위해서 우리 서버가 사업이 커졌어요. 사실 시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 사용할 때 끌 수도 있는데 24시간 풀 가동이라고 치고요. 하루에 평균 내려고 좋은 서버 반, 안 좋은 서버 반, 이렇게 나중에 확장하는 시나리오대로 한번 가보면은요,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도 아이고 비싸네, 아이고 비싸라, 많이 비싸네요. 비싸네요. 왜 이렇게 비싸죠? 정말 요거밖에 답이 없나요? M4 라지 비쌉니다. 요런 거 쓰지 말아야겠다. 하여튼 좀 저렴하게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확장하면 되니까 요거 2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휴, 만들기 힘드네요. 100%. T3 마이크로, T3 마이크로. 제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또 늘어진다. 빨리 할게요. 빨리. 아이고, 시간 별로 없네. 자, 많이 싸졌죠? 그리고 하드디스크에다가 다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드디스크 16기가면 충분하죠. 또 싸졌죠? 그리고 서비스 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S3라고 하는 동영상 같은 거 저장하는 그 드롭박스 같은 스토리지가 사용하는 서비스의 회사들 말이 꼬였는데요. 드롭박스처럼 비슷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인데요. 얘를 써볼게요. 256기가 별로 안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7만 얼마로 떨어졌네요. 여전히 비싸네요. 많이 비싸군요. 여튼 가격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 참고로 저희 코드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엄청 저렴하게 씁니다. 한 달에 몇십 불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최적화를 많이 해가지고 저렴하게 쓰는데, 사업이 커지면 그때 클라우드 요금이 같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커지면 고마운 거죠. 나중에 걱정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클라우드 생각보다 싸지 않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말 제가 설명 다시 슬라이드로 만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 나오는 곳에서 했더니 월 9만원이었죠? 구매하면은 이 정도고요. 서버 임대하면 7.5만원 수준이었다. 클라우드 아까 해보니까 월 18만원, 엄청 비쌌죠? 근데 잘 설계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요. 사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돈보다 중요한 거, 탄력성, 내구도, 안정성, 이런 게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클라우드는 잘 사용하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메시지를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바꿨는데요. 뭐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잘 사용하면 저렴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탄력성,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예전에 뉴스에서 그런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뭐 서버에다가 랜섬웨어가 서버 데이터를 암호화한 다음에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근데 백업을 안 해가지고 결국에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봤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AWS를 사용했고 잘 했었다, 그럼 돈 안 줘도 됩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고 백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 클라우드 스토리지 살펴보고요. 실제 데모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